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는 11월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기가 전당대회는 이미 끝이 났고 방송 토론회는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금년에 예기치 않았던 미스터 칸 사건이 나기는 했지만은 사실 지금쯤은 대선전에 대한 승패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시기입니다. 이제 선거전은 지금 한 석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의 크리스 슬리지 기자가 쓴 기사 클린턴과 트럼프의 선거전 예상,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쪽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트럼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에게서 새로운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클린턴도 전당대회 연설을 할 때 이게 전부다. 더 새로운 트럼프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클린턴은 공화당이 트럼프가 자기 당을 공격하는 것, 트위터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좀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다. 왜냐? 트럼프는 트럼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던 식 그대로 계속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질도 부리고 맞받아치고 막말하고 기성 정치권뿐 아니라 전사자 병사의 부모하고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합이라든가 화합, 포용, 다양성 이런 말은 결코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두 번째로 클린턴 쪽의 예상입니다. 클린턴은 안전제일주의로 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원래 조심성이 좀 많은 성품인데 클린턴은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선택을 피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대로 조심조심 가면은 내가 이긴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녀의 계산은 만일 내가 중요한 실수를 하지 않고 위기 선택을 하지 않고 간다면은 그리고 트럼프를 계속 말하게 놔둔다면은 그는 더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나는 더 안전하게 승리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트럼프와 대립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죠. 여성, 소수계, 흑인, 히스패닉, 이민자, 그리고 최근에는 예비역 장병들 이들과 이제 트럼프와의 괴리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 군인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확실한 우세를 클린턴이 유지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거인단에 대한 계산입니다.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11월 선거에 진다면은 대부분은 그의 선거전에 대한 실수를 비난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패인이 있게 됩니다. 바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선거제도는 매우 독특합니다. 각 주에서 직접 투표를 하고 그러나 주마다 이긴 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을 합니다. 또 그 선거인단은 대략 인구 비례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에서 이겨야만이 선거인단 수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기면은 55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이기면은 3표뿐입니다. 일리노이는 20표입니다. 이 민주당의 형편을 보면은 1992년 이후에 18개 주에서 연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모두 합하면은 242표. 반대로 공화당은 13개 주에서 연속 승리를 해왔습니다. 이 주들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합하면 102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선권이 270표니까 민주당은 우선 242표를 먹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스윙 스테이트인데
여기서 이기면 29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주만 이겨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화당은 스윙 스테이츠 오락가락하는 주들 이거를 거의 모두 이겨야만이 승산이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서로 유일하게 상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비호감도가 모두 엄청나게 높습니다. 50%에서 60%를 상회합니다. 근년 선거전 사상 최악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비호감도 요인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과열성미라든가 과장법이라든가 호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갈 것이고 클린턴의 부정직 비신용에 대한 느낌의 인상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들이 매우 고약한 선거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두 사람 서로 미워하고 있고 또 밖에서도 미움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전은 자신을 이쁘게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밉게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힐러리에 대해서 crooked 힐러리, 부정직한 힐러리, 거짓말쟁이 힐러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클린턴은 트럼프의 수없는 막말들, 이 장면들을 선거 광고를 통해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장애자였던 뉴욕타임스 기자를 흉내내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당장 몹쓸 사람 이런 개탄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전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90일 이상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오늘 당장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예상 기사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측근들이 전사자 가족하고 더 이상 대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해본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던 공화당 당내 거물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거 지지도 아주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판에 슬쩍 끼어들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unfit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클린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역시 안전하게 가려는 작전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에미레이트스 항공기가 오늘 두바이 공항에 비상 착륙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승객 275명은 모두 무사합니다. 인도에서 떠난 이 보잉 777 착륙 시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부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재선 선거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트럼프의 여러 대결 시도를 만류하고 있지만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의 큰선과 리더들이 계속해서 클린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공화당의 큰선인 맥 윗만이 클린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보좌관도 클린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잽 부시의 고위 보좌관은 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미국 올림픽 선수단의 유니폼이 러시아 국기를 닮았다는 비난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셔츠입니다.
재킷 아래서 가로로 난 줄의 색깔이 백청홍, 러시아의 깃발과 닮은 꼴입니다. 컴퓨터 보안 회의가 오늘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컴퓨터 해킹을 비롯해서 드론, 와이파이 보안 이슈 등이 다뤄지게 됩니다. 컴퓨터 해킹 사건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16명이나 숨진 열기구 비행기 조종사가 4번이나 DUI로 기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약법 위반으로 감옥에도 갔었고 그의 면허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시카고시의 유틸리티 세금 인상안에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시 공무원 은퇴연금 충당을 위해서 수도, 전기, 가스 등 텍스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은퇴연금 부족분은 1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노조의 오버타임 거부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체 보호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는 레이버데이 연휴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지역 청소, 피크닉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피격 사건에 항의해서 연휴의 오버타임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에 모기 방역 작업이 실시됩니다. 이 지역에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 모기약이 일제히 살포됩니다. 글렌뷰, 스코키, 에반스턴 지역에서 나일스 웨스트 바이러스 모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지역에 지카 바이러스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일 무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89도, 내일 맑고 91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비 84도, 토요일 맑고 80도, 주일 맑고 흐리고 81도입니다.